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산성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긴 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대략적인 어떤 개요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문제를 통해서 이걸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봐가지고 이것만 듣는다고 산성도를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냥 가볍게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를 직접 해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일단 대부분의 산성도를 비교할 때는 어딘가에 수소가 붙어 있는, 그 수소가 주로 비금속 중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제일 약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수소가 주로 전자를 빼앗기죠. 그래서 수소가 H+가 될 확률이 높은 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소가 직접 결합한 원자, 수소는 어차피 어떤 원자와 결합을 하든 간에 시그마 결합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수소가 결합선 하나밖에 못 가지죠. 최각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접 결합한 원자의 전기음성도, 시그마 전자는 어쨌든 앞에서 유도 효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원자들의 핵전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세면 셀수록 핵전하가 세다는 얘기고, 핵전하가 세면 셀수록 수소한대 전자를 더 많이 빼앗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직접 결합한 원자의 전기음성도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신다면은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같은 주기 원소들끼리 비교할 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같은 주기 원소들의 경우는 C가 있고 N이 있고 O가 있고 F가 있을 때, 2주기 원소들만 봤을 때 수소가 각각의 원소에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중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제일 센 게 플로린이니까 플로린에 붙어 있는 수소가 제일 전자를 많이 빼앗겼을 거다. 그래서 얘가 제일 센 산. 이쪽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방법이 바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경우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많이 할수록 센 산이다. 그런 얘기죠. 앞에서 이런 거 소개해 드렸었죠. 알릴자리 수소. 똑같이 sp3 혼성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수소는 일반적으로 sp2 혼성이 붙어 있는 이런 수소보다도 더 센 산이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파이스타 오비탈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파이스타 오비탈로 이 시그마 전자를 빼앗기면은 얘가 산성도가 훅 높아지죠. 근데 이 구조 말고 CO 이중결합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수소들은 K의 값이 더 작아지니까 결국 이쪽에서 전자를 더 많이 뺏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빼앗길수록,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더 많이 할수록 산성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역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수소가 결합한 원자가 동등한 원자들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원자들의 전자밀도가 낮을수록 센 산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에 그냥 OH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O한테서 H가 전자를 뺏기죠. 이 구조가 아니라 여기 CO 더블 본드가 있고 여기에 OH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산소는 옆에 여기가 sp3 혼성탄소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옆에 있는 sp3 혼성탄소랑 무슨 공명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C하고 O의 결합은 시그마 전자도 파이 전자도 다 이 산소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이 전자밀도가 매우 낮으니까요. 이 파이 스타 오비탈로 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이렇게 아예 뺏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부족해져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걸리지 않는 산소보다는 플러스 전하가 걸려있는 산소에 붙어있는 수소가 전자를 훨씬 더 많이 빼앗겨서 여기 시그마 스타로 델타 플러스가 훨씬 커져 버리겠죠. 바로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일단 수소의 그 시그마 스타 오비탈 쪽에 전자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센 산이다.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에 붙어 있는 수소들 중에서 전자 밀도가 제일 낮은 수소가 있다면 그게 제일 센 산이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전자 밀도가 낮아질수록 센 산이라는 거, 요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하고 산성도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결합 에너지와 산성도가 무관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요걸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앞에 앞장에서 보셨던 H가 O에 붙어 있느냐 N에 붙어 있느냐, 요것만 이제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H가 직접 결합한 원자의 전기용성도가 산소가 더 세니까 이게 더 센 산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붙어있는 이 H가 옆에 sp3 원성탄소들하고는 아무런 뭐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파이 결합이 있죠. 이렇게 이중 결합. 그럼 여기에 파이 스타가 있을 텐데 그 파이 스타 쪽으로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C와 C 사이의 파이 결합이고요. 그 옆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와 O 사이의 파이 결합이니까 산소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서 여기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이 전열도가 훨씬 낮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더 많이 뺏겨서 얘가 더 센 산이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여기는 sp3 원성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sp3 원성탄소는 p 오비탈이 없죠. 공명을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인데 이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바로 옆에 파이 스타 오비탈로 공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으니까 전자가 넘어가죠. 잠깐이라도 어쨌든 플러스 전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CC 결합이고요. 똑같이 이 산소가 공명을 해서 이렇게 전자를 가져가 버리면은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생기는데요. 이건 CC 결합이라 특별히 치우쳐 있지 않지만 여기는 CO 결합이라서 산소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고 이쪽으로 더 많이 전자를 공명을 해주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더 센 산. 이런 식으로 공명 효과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질소가 어찌됐든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도 질소가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질소 자체를 본다면 질소는 양옆에 sp3 원성탄소들만 있으니까 여기에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항상 생각이 나야 되고 공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질소는 여기도 어찌됐든 파이 결합이 있어서 전자율도 낮은 오비탈이고요. 파이 스타 오비탈을 생각해야죠.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로도 반대쪽으로도 공명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 어쨌든 이 질소가 전자밀도가 더 낮을 거예요. 여기가 더 센 산.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자 구조를 보셨을 때 이 산소가 전자를 제일 많이 뺏어갈 테니까 어찌됐든 시그마보다는 파이가 더 많이 편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O 결합이 파이 전자를 산소 쪽으로 제일 많이 쏠리게 해놨을 테고 여기에 전자밀도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명, 컨주게이션 이런 거 다 배웠듯이 옆에 있는 파이 전자가 여기로 또 전자를 넘겨줘요. 그럼 여기가 전자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파이 전자가 또 공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공명을 하면은 이 산소는 여기로 공명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오른쪽 구조는 산소가 전자쌍을 뺏어가 버리면은 여기에 파이스타가 이 부분이 전자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니까요. 그러면 또 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자리가 전자밀도가 낮아집니다. 전자밀도가 낮아진 자리 바로 옆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자들은 전자밀도가 제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이 전자보다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의 전자밀도가 높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공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산소에는 공명으로 전자를 빼앗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엔 여기엔 전자가 부족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소한테서 전자를 강하게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산성도가 더 높아진다. 여기서는 이 CO가 전자를 땡겨서 가져가 버리면 이 자리가 전자밀도 낮아지고 여기가 전자밀도 낮아지고 이 자리에 전자밀도 낮아지니까 전자밀도 낮아지지 않는 자리에 붙어있는 산소는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더 보자면은 아까 결합 에너지하고 산성도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 탄소는 sp3 원성탄소예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탄소는 sp2 혼성탄소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 이 탄소가 sp 혼성탄소예요. 앞쪽에서 혼성별로 배웠다시피 똑같은 탄소라고 할지라도 혼성의 종류가 바뀌어 버리면은 sp3, sp2, sp로 갈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sp3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제일 약하고 sp가 제일 세니까 이 결합을 제일 많이 잡아당겨서 여기가 결합 길이가 제일 짧아져요. 한마디로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대신에 전자를 많이 뺏기니까 여기에 수소는 전자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산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하고 산성도가 비례해서 나타나요. 근데 이 옆에를 보시면요. 여기에 HF까지 하나 더 넣어주면 편리한데 FCl, Br, I로 갈수록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같은 족 원소들은 앞쪽에서 우리 전기음성도 비교할 때 어떻게 보기로 했었냐? 거의 비슷한 전기음성도로 보기로 했어요. 대신에 F는 2주기, 그 다음에 여기 Cl은 3주기, 여기는 4주기, 여기는 5주기죠. 원자 사이즈가 커져요. 껍데기가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원자의 반경이 넓어져서 결국엔 이 결합 길이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센 산이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HI가 제일 센 산으로 나타나요. 실제 실험치도 그래요. 그 이유는 H하고 I 사이의 거리가, 결합 길이가 제일 머니까 요 HF가 전자를 잘 잡아당긴다고 해도 이 거리는 짧아요. 그래서 얘가 이 전자쌍이 F 쪽으로 쏠려 있어도 금세 여기 F 쪽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다시 H 쪽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H 쪽에서 왕복 운동을 할 때 H 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요. H하고 I는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멀어지니까 아이오딘 쪽으로 갔다가 H까지 나타날 때 걸리는 시간이 HF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 쪽의 시그마 스타의 전자 밀도가 낮아져 있을 확률이 여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결합 에너지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결합 에너지가 증가해도 산성도가 높아지고 결합 에너지가 감소해도 산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합 에너지랑 산성도는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결국 뭘 봐야 되느냐? 수소의 전자 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얼마나 멀리까지 많이 편극이 되는가, 요걸 보셔야 돼요. 앞쪽에서 분자의 극성을 얘기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죠. 사이즈가 작은 분자보단 사이즈가 큰 분자가 더 많이 극성을 띠게 된다고, 더 멀리까지 전자가 밀려가 버리니까 바로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도를 비교하는 방식은 일단 분자 구조만 가지고도 뭐 pKa 값을 꼭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슷비슷한 구조를 그려놓고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뭐가 더 센 산이고 뭐가 더 약산인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pKa 값을 굳이 외워둔다고 그대로 외운 값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외워둬도 좋다 하는 얘기는 이제 시약들을 앞으로 반응해서 사용하는 시약들을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오면 그걸 유추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 외워두자 하고 얘기했던 것 뿐이죠. 아무튼 분자 구조만으로 산성도를 비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